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또 몇 가지 테슬라 관련 또 중요한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저의 또 이런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계속 중간중간 운영하면서 생각난 후기들을 또 이렇게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큰 화제가 되진 않는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드가 사실상 All Electric Truck 프로덕션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F150 라이트닝을 멈췄죠. 내년까지 재개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이런 사이버 트럭의 판매 순위 이런 것도 보여드렸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이버 트럭 말고는 F150 라이트닝은 없습니다, 순위에. 당연히 세일즈가 안 좋으니까 중단을 하겠죠. 저는 진짜 사이버 트럭이 물론 투자자들의 기대 판매량에는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고, 미국 내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이변이 없는 한, 큰 이벤트가 없는 한 계속 얘가 1등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발표에 일찍했는데 제대로 생산한 거는 한 이제 1년 됐나요? 1년 가까이 됐는데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을 사실상 제패했다고 보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팽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테슬라가 하면은 이거 나와봤자 포드 F150의 상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1년 지나서 제가 그때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 밝혀질 거라 그랬는데, 결국 1등을 했고, 포드가 생산을 중단하고 뭔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 하지만 딱히 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이제 얼만큼 파냐가 중요하겠죠. 계속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GM도 전기 픽업 트럭을 준비는 하긴 하는데요. 사실 별 기대가, 실버라도 EV는 좀 주행거리가 워낙 길어서 그거 정도 기대가 되는데, 딱히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영상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자율주행 아니면은 플랫폼,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가 않으면은 크게 승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포드 GM 껍데기만 다를 뿐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연기관들이 기술이 뭐 변한 게 있나요? 껍데기만 계속 바뀌고 전장이 좀 바뀌면 그걸 바꾸는 거지, 정말 자동차 덕후들이 아니면은 핸들링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근데 그건 개인 취향도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논쟁거리만 되지 딱히 월등히 뭐가 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기 중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면은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있고, 신에서 나온다 한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이 된다 한들 여기 시장은 1등은 사이버 트럭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도 문제가 슬슬 이제 많이 차가 팔리다 보니까, 이 제 차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꽤 갭이, 이게 앞에 트렁크인데 이것도 꽤 갭이 사진상으로 더 과대하게 찍긴 했지만, 근데 확실히 처음 샀을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긴가민가 했던 게 있는데, 모델 X를 샀었을 때 날려먹은, 처음에 분명히 샀을 때 단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면은 이 대시보드가 틀어진다라든지, 내가 이걸 못 봤나 살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긴가민가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더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쇼츠나 이라고 봤을 때, 처음 인도 받았을 때 와, 단차가 장난 아니게 필앤피니시가 정말 좋았는데, 요게 테슬라의 약간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처음 인도 받을 때는 맞았는데, 자동차라는 게 밖에서 얼마나 뜨거운 태양열을 받습니까? 그리고 계속 메카니컬 포스가 움직이면서, 엄청난 이 무거운 걸 움직이면서 포스들이 계속 파트별로 가해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집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그거를 수십 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당해도 단차가 좀 덜 틀어지게 피드앤피니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노하우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다른 레거시 업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분명히 이거 제가 다 확인했었는데 이런 거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끈했었는데 약간씩 이제 갭이 벌어지는, 그런데 잡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워낙 이걸 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 이제 통짜로 찍어낸 차다 보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는 그냥 배터리 팩이 아니죠. 이제는 배터리 팩에다가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차대 역할도 어느 정도 맡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찌그덕거리는 소리조차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렇게 됐는데 워낙 차가 딱딱하다 보니까, 차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더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휠베이스도 길어서 좋고. 근데 이제 해외 유명 유튜버들의 이제 리뷰들을 좀 보면은 이 헤드램프가 살짝 이제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면 거기 이제 좀 쌓인다든지, 근데 제가 겪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렇다든지 토잉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게 극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겪기가, 저도 그걸 겪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좀 더 그런 부분까지 개선되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는,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현재 스펙도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지만 요런 부분이 좀 오게 튀지 않나. 인테리어나 이런 맞음도 아주 좋습니다. 틀어지는 거 하나 없는데 이제 슬슬 4,000마일 좀 넘게 탔는데 이제 하나씩, 이게 특히 앞 트렁크는 이제 눈에 좀 보일 정도더라고요. 자, 다음은 V13에 대한 릴리즈 노트입니다. 이게 애쇼기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다 엔드 투 엔드로, 하이웨이도, 이거 언제부터 엔드 투 엔드인데, 이제 모든 AI4 유저한테 다 이제 되고, 뭐 하드웨어 3도 어느 정도는 다 맞춰주는데, 이제 V30는 AI4만 아직은, 근데 안 된다면은, 진짜 자율주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부분은 전 굉장히 높게 보죠. 일종의 이건 어느 정도 목표였으니까요. 지금 근데 굉장히 만족도가 현재로도 아마 성능 면에서는 사실 그 전 버전보다 사실 뭐가 나아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체감은 전보다 한 10배 이상 좋아진 것 같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느낌을 팍팍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릴리즈 노트를 조금 보면, 얘기해준 걸 보면 아직도 36Hz 풀 레졸루션 AI4 비디오니까 아직도 비디오 인풋을 그렇게 높은 프레임 레이스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좋은 컴퓨터가 아직도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목마른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의 결론이 될 텐데, 다른 이제 애플이라든지 메타의 오라이온 제품을 얘기하지만, 그건 결론 가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목마르다.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풀 레졸루션으로 프레임 레이스 올려서 아직 트레이닝이라든지 받아들여야 거지, 이게 아직도 버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이다나 다른 것까지 섞으면은 아이고야.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더라도 모르죠, 누가 우선. 근데 전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이래서 데이터 처리적인 측면 때문에 이게 가장 높다고 보는데, 테슬라가 하는 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당연히 모델 사이즈 스케일링도 더 커지고, 데이터 스케일링도 더 커지고, 저걸 더 처리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리얼타임으로 빨리 다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다 보니까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빨리 더 이상 좋아져서 뭐에 쓰겠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발전해야 되고, 이제는 오디오 인풋도 고려하더라고요. 오디오 인풋 for better handling for emergency vehicle. 그러니까 앰뷸런스 같은 거죠. 그런 차들이 소리로도 오는데 오디오 인풋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차 안에. 근데 그 마이크가 밖에 소리도 어느 정도는 들리는데 잘 들리진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예전에 초창기에 그래서 웨이모는 마이크가 밖에 뭐 이제 초창기 모델들 보면은 노출돼 있다든지 밖에 소리를 좀 들으려고. 근데 이제 테슬라도 오디오 인풋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혼합해서 소리로도 도로 정보가 오니까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 요거는 좀 높게 샀습니다. 근데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AI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 그 외에 계속 다 이제 성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improve camera cleaning and handling of camera occlusion. 그러니까 뭐 햇빛이 너무 빵빵 때린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오작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핸들링이라든지 그 계속 좋아지는 거죠. 계속 트레이닝 되면서 인간이 못 보는 데까지. 이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든지 풀 레졸루션 비디오 인풋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땡스 때 V13이 이제 11월이나 아마 12월 초에 뿌려질 텐데 항상 이게 기대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저도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걸 기대하게 만드는 참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최선단에 앞서서 이런 차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와 이제 테슬라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반도체나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필요한지 이제 맥미니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드디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작은데 여기다 M4를 넣었고요. M4에다가 이제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로 이제 16기가가 기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도 훨씬 늘렸고요. 사실 이래서 맥이 좀 그러니까 애플이 메모리에 좀 인색하죠. 원가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근데 메모리는 항상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 설계에서 그 골치 아픈 애들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메모리를 별로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거고요. 왜냐면 저전력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능을 따진다면 더 넣으면 좋겠지만 모바일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원가 절감도 또 있죠. 근데 요거를 요 작은데 요건 진짜 끌리더라고요. 가격도 599부터 5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작은 거에 엄청난 이제 파워풀한 걸 다 때려는 거 아닙니까? 랩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든 항상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해놓으면 요걸 들고 다니면 그냥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파워풀하게 또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야 M4는 저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이 애플이 이게 장사꾼 마인드가 있지만 이럴 때는 또 참 애플 인텔리전스가 M1도 지원합니다. 이건 제가 일부만 캡처한 거고요. 밑에 M1 시리즈의 맥이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아놓은 지금도 사실 이게 배터리가 거의 안 다는 신기한 제 M1 프로도 프로 맥북이죠. 얘도 여전히 4K 60Hz 그러니까 6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시켜도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여전히 쓸만한데 아직도 너무 빨라서 꽤 너무 쓸만해가지고 저 요구에는 근데 거기에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더해지면은 얘 수명은 앞으로도 이제 4년을 향해 3년 지났나요? 이제 3년? 이제 4년인데 M4니까 제가 M1이니까 4년이 맞겠군요. 이제 나오면. 근데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지원해주면은 4년 앞으로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돈값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옛날 기기까지 자기들이 하드웨어를 더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M1 정도는 제외해도 뭐라 하고 그냥 넘어갔을 정도였을 텐데 M1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게 애플의 강점이지 않나. 항상 생태계 자기들이 사실 이걸 돈을 더 벌으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M1까지 지원해주면 이 또 애플 인텔리전스에 파생된 앱들이 더 생성될 텐데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M1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하드웨어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다 자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선순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래서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만 들어오면 이득이 나게, 그리고 공급자도 들어오게 유도하게끔 싼 제품이나 오래된 충성 고객들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는, 아마 테슬라도 이 수준으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4 업그레이드라든지 그게 다 자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팔아먹을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렌더링하면 여전히 바로바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요 작은데 이런 높은 하드웨어를 넣는다는 게 역시 애플 실리콘이 압승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메타도 최근에 재미난 제품을 내놨는데요. 오라이온 프로젝트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플이 이제 AR, VR 기기로 비전 프로, 눈에다 엄청 거추장하게 크게 쓰죠. 그렇지만 이제 경험은 좋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무겁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좀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왜냐면 안경이 좀 더 보편적이죠.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니까요. 그 안경에다가 AR, VR을 구현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기술 트렌드인데요. 뭐 엔비디아 AI 트레이닝에서도 뒤에 이제 트랜스리시버라든지 옵티컬 패키징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옵티컬 저변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옵틱을 다루는 컨슈머 기기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실리콘이든 컴퓨터 리소스, 실리콘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이어도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소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저전력에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안경에 이런 걸 구현해 주시면,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좁은 공간에 이걸 다 밀어 넣으려면은 더 작아져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배터리 혁신이 있었으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요. 배터리에서 혁신이 없죠, 잘 별로. 전고체가 지금쯤 막 뭐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훨씬 더 작아지고, 물론 배터리가 발전해야겠지만 얘 나름대로 더하면 더 작아지고 더 효율성 있게 움직이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낮은 전압에서 움직이려면 노이즈 필터링도 더 잘해야 되고요. 만드는 것부터도 문제고, 아직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AI 버블이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프로토타입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될 게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가야 될 길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경을 쓰면 이제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내가 어딜 쳐다만 보더라도 관련 정보들을 물체에 이렇게 AR, VR로 이게 증강 형식으로 이렇게 딱 띄워준다든지, 사람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조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허용된다 그러면은 정보를 주면은 제가 더 많은 생산성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요 아이디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경 안에 이거 모든 걸 다 넣게 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컨트롤러 팔찌라든지 이 퍽을 이용해서, 아마 메인 이 프로세싱 유닛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송하는 쪽으로 하는 건데, 요렇게 꾸민 것도 마음에 들고, 요렇게까지 컴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참 메타의 이런 하드웨어 파트의 참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양산하고 싸게 만들려면 진짜 거리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은 개발자로서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고 이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일에 있어서요. 물론 사생활도 이 카메라가 다 달려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걸 쓰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개인 디스플레이화도 될 테고, 이제 TV 시장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군요. 이런 게 나오면은. 근데 이제 뭐 쉐어하는 면에서는 TV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점점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런 개인 기기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영감을 좀 많이 받고, 아직 우리는 진짜 많이 발전해야 된다. 아직 훨씬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버블이 껴서 좀 어떻게 될지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간이 발전해야 돼, 기술적으로 해야 할 이런 공간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테크 쪽의 전망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특히 AI와 더불어서 이런 AR, VR, 옵틱 쪽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